혹시 내 가게에 불이라도 나면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의 사고로 수년간의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이 아니라 영업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죠. 자, 오늘은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 공장 화재 보험을 다뤄보겠습니다. 보험료는 꾸준히 내는데 정작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왜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이 필수일까요? 나는 조심하니까 불이 안 날 거야.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화재는 대부분 예상치 못한 순간 작은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가스 사용량 증가로 화재 위험 급증하고요. 음식점은 가스, 기름, 전기설비 등 화재 요인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소규모 공장은 어떨까요? 용접, 전기설비, 화학물질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식당에서 LPG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불이 번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폭발은 화재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럼 화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대표 사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스 폭발 파열 사고는 기본 보장이 아닙니다. 상가나 공장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만 보장하고 폭발이나 파열은 보상 제외입니다. 즉, 특약으로 해당 보상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음식점은 LPG, 부탄가스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해 폭발, 파열 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폭발도 기본 보장되지만 상가나 공장 보험은 다릅니다. 둘째, 주소, 창고 누락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나 면적이 실제 사업장과 다르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 사장님의 별도의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가입하신 화재보험 증권에 창고 주소가 빠져 있어서 보험금을 전혀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고, 컨테이너 등 별도 시설은 반드시 보험증권에 명시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이나 확장 시에는 보험사에 즉시 주소 변경을 통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가상각 적용되어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15년 된 건물이라면 재건축비 10억 원이 아니라 경관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된 7에서 8억 원만 지급한다는 것이죠. 자, 이를 보완하려면 건물 복구 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해야 감가상각에 따른 차익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 셈이죠. 넷째, 비례 보상으로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건물 가치보다 높으면 가입 비율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비례 보상하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 가치가 4억 원인데 1억 원만 가입했다면 건물 가치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인 25%의 비율만큼만 지급합니다. 즉 손해액이 1,000만 원이어도 250만 원만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음식점에 최적화된 플랜과 보험료를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업종에 따른 요율이 적용이 되는데 해당 플랜은 업종에 따른 위험률 대신 면적 기반의 요율을 산정하여 음식점이나 소규모 업장에 유리한 플랜입니다. 해당 업장은 20평 남짓의 일반 음식점으로 주차장이 없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규모 매장인데요. 월 보험료는 31,647원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건물, 시설, 집기, 동산을 기준으로 각각 가입하였고요. 담보 명의도 표시되어 있듯이 보장 내용이 각각의 목적물에 대해
재산 손해 발생 시 지급을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재나 폭발, 전기로 인한 화재, 제3자에 의한 고의 등도 모두 재산에 의한 손해로 간주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 종료된 후에 지나가는 행인이 유리를 파손하거나 간판을 파손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가 있고, 특히 술을 판매하는 업장에서는 주치자에 의한 파손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하신 고객님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플랜입니다. 화재 배상 책임으로는 대물사고당 20억 원, 대인 사망 시 1억 5천, 부상 3천만 원, 화재를 제외한 배상은 배상책임 종합보험 담보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해당 배상책임 종합보장에는 음식물 배상 책임도 동일하게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재나 풍수재해로 인한 점포 휴업 일당과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비용까지 꼼꼼히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급배수 누출 손해와 풍수재해 손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재보험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들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가입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가입한 단체 화재보험은 건물 자체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자체만 보장하는 화재보험일 경우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집기, 기계, 재고품 등은 대부분 보장받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지만 임차인 개인의 자산은 여전히 무방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화재보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폭발이나 파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너무나 많으니까요. 자, 두 번째, 사업장과 창고 주소가 모두 증권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물, 집기, 재고품 등 보험가입 금액을 실제 가치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보험가입 금액이 시가인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복구비용 특약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감가상각에 따른 손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재로 인한 휴업 손실 대비 영업 손실 보상 특약도 꼭 검토해 보시고요. 여섯 번째, 다중이용업소라면 법정 가입 의무사항이 있으니 꼭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화재보험의 분쟁 사례, 체크포인트, 추천 플랜과 보험료까지 공개해 드렸습니다. 보험료를 내고도 보상을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죠? 지금 가입한 화재보험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재보험으로 영업손실까지 대비하는 법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